그가 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목 놓아 불러보는 이름. 혜이야! 정혜! 혜이야! 그러나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애절하게 부르는 딸의 이름 혜이. 어디에 있을까요? 죽지는 않았어요. 다 살아있지. 단지 붙잡혔다든가 아니면 팔려서 어디서 꼼짝을 못한다든가. 얘는 죽지 않아서 살았어 지금. 살아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아빠는 달립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내 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길 위에서 보낸 세월이 무려 15년. 그야말로 길 위의 나날이었습니다. 육지는 내 발 안 닿는 데가 없을 거예요. 진짜 15년 동안 돌아다닌 데가. 건강하게 계십시오. 지난 15년간 직접 나눠주고 다닌 전단지만 해도 수십만 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15년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찾는다는 거. 저도 딸이 있지만은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말고 잘 챙겨서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셔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5년 참 많이도 불러봤습니다. 내 딸 혜이. 혜이야! 야, 아빠 이렇게 찾는데 너는 어서 뭐하라는 건지 연락이나 좀 도와다오. 혜이야! 너무나 보고 싶구나. 보고 싶다는 말. 애타는 아빠 심정에 10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보고 싶구나, 혜이야! 그만 돌아와줘! 사라진 딸 송혜이. 당시 나이 18,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아빠가 혼자 사는 집. 집안은 딸 혜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꼭 찾겠다는 아빠의 다짐이 가온이 됐습니다. 세상 어느 아빠에게나 그렇듯이 혜이는 참 예쁘고 착한 딸이었습니다. 집안을 온통 꽃나무로 장식해둔 아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애지중지 꽃나무를 돌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걔가 하초를 참 꽃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나를 좋아했지. 걔 방에는 항상 꽃이 있고. 그런가. 근데 이제 하여튼 착했어요. 아들은. 네. 그랬던 딸 혜이가 어느 날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은 설 연휴 전날이었습니다. 99년도 2월 13일이었어요. 그 길이라고는 그냥 오솔길밖에 없었어요. 겨우 버스 안에 다니는 길은. 친구와 헤어진 혜인은 항상 이용하던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밤 10시, 혜인은 늘 내리던 마을 앞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혜이가 내리니까 자기는 이제 뒤따라서 같이 내리고 버스 기사가 보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만 보고 버스는 출발했다 이거지. 혜이를 따라서 30대 남성이 함께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혜이가 남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빠는 당연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설 연휴가 지나서야 나타났습니다. 3일 만인가 이제 경찰이 나와가지고 찾았는데 찾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금방 찾겠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이지. 아빠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아빠의 딸 찾기. 지난 15년간 아빠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먹는 거는 고사하고 진짜 밥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먹었다고. 3년이 됐는데도 못 찾은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또 친구한테 빚까지 내가면서 또 한 1년을 또 찾았는데 또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아빠를 더욱 힘들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많아가지고 여지없이 쓰레기통에서 혜이의 전단지가 발견됩니다. 쓰레기통에서도 한 20% 나와요. 100장에서 한 20장 정도는 쓰레기통에서 나온다고.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럴 때마다 가슴은 또 무너집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안 보고 버리는 거. 그게 제일 가슴 아프더라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종이 한 장 받지만 나는 그게 아니거든. 그걸 만들려면은 엄청난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피까지 팔았다고. 애 엄마도 팔고 병원에 가서 이제 애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가서 피를 팔았다고 그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를. 18 딸을 잃은 아픔. 엄마에겐 더 가혹했습니다. 이제 애 엄마는 심장병에다가 또 거기 알코올 중독에 다 걸려서 병이란 병은. 결국 엄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아는 채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끌어안고 죽었지만 그거를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우리나라에서 한 해 신고되는 실종 사건은 약 4만여 건. 이 중에서 단순 가출을 제외한 실종 사건은 무려 400여 건에 이릅니다. 여기 돌아오지 않는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김하늘군. 지난 1997년 4살의 나이로 실종됐습니다. 하늘이 실종 사건.
그날 하늘이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늘이를 보며 엄마는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장난감을 들고 왔다 갔다 여러 번을 했어요. 놀던 거를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가지고 나가고. 거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춥더라고요. 방으로 들어갔는데 잠깐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은 사이에 아이가 바깥에서 엄마하고 부르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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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집단에는 엄마 찾는다고. 그렇게 엄마를 찾으러 집 밖으로 나간 하늘이. 그리고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문 열어. 그날 이후 정혜경 씨는 그만 자식 잃은 엄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하늘이 거거든요. 엄마 역시 아들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하늘이 참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자식 잃어버리고 못 찾고 살아있다는 죄책감이 너무 저를 힘들게 해요. 제가 찾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죽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는 누가 좀 제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나 죽기 전에 우리 아들 한 번만 보게. 엄마가 건강해야 너를 찾으러 다니고 할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미안하다 하느라.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우리 하늘이 올해 군대 갈 나이가 됐습니다. 콧등에 작은 점이 있고 귀는 부처님 귀고 또 쌍가마가 나란히 있으니까 군부대에서 제보를 해주면 찾지 않을까 싶어요. 아들을 잃어버린 후 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놓아버렸는지 모릅니다. 약으로 살아요. 그냥 약 없으면 잠도 못 자고 목 디스크하고 허리 디스크하고 다리도 지금 수술을 4번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프니까. 하늘이를 잃은 후 하늘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이 아픈 손가락한테도 늘 미안합니다. 니들한테 해줄 것도 못 해주는데 그만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엄마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사춘기 아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애들 아빠와는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애들 아빠도 일손도 놓고 하늘이한테만 매달렸죠. 몇 년을. 아이 아빠가 많이 방황을 많이 했어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이혼을 하자 그랬어요. 그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아이한테서 잠시 눈을 돌린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요?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정도로 말입니다. 4월 20일이면 또 내가 하늘이를 잃어버린 날인데 10년을 넘도록 내가 이러고 살아있다는 자체가 내가 싫어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자신도 모르게 가끔 발길이 가 닿는 곳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앞. 하늘이 또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도 이렇게 천진난만한 아이였습니다.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늘이도 저렇게 잘 지켰어야 했는데.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게 자식을 실종당하고 찾으러 다니는 부모들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어요. 최소한 아예 생사라도 알면 가슴에 묻기라도 하잖아요. 생사조차도 모르잖아요.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속상한 부분을 아빠는 술에 의존, 엄마는 눈물로.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단절이 되고 어느 한순간 가서 책임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그게 말다툼이 돼서 끝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그래 우리 실종 가족들 한 7, 80%가 가정이 해체됐습니다. 아동 실종 사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전국에서 실종되고 있는 연간 4만, 5만, 6만 명의 실종자들 중에 많이 잡아서 90%까지가 자발적인 가출이거나 잠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10%에 해당되는 나를 좀 찾아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납치나 감금이나 유인이나 노동력 착취나 또는 살인 피해를 당한 그분들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국가가 외면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5만 명의 10%라 하더라도 그분들은 1000명 단위를 넘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고요. 이것이 매년 축적되고 누적된다면 얼마나 많은 수의 실종자들이 지금 현재 국가의 도움과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어느 거리. 어김없이 낯익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딸 혜이를 찾는 아빠 송길용 씨. 그는 이렇게 호떡 행상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그가 자리 잡은 곳은 인근의 중고등학교가 몰려 있는 곳.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주 고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생각이 강하거든. 또 호떡 먹으러 오면 그냥 여기 더 많아. 옛날부터 평택에서도 막 걸려 있던데 여기저기 다 있어요. 아 눈물 나요. 아 진짜 얘 진짜 울어요. 아마 이 주변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도 자식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빨리 좋은 소식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힘내세요. 네. 예, 좋은 소식 올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빈 웃음이라도 웃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어린 웃음입니다. 똑같은 고등학생 애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많이 울어. 내가 좀 더 잘해주고
애들한테 신경 쓰고 내가 좀 지켜줬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어야 되는데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걔를 지켰어야 되는데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지금 내가 달게 받고 있는 거. 아빠 송길용 씨가 그곳을 찾았습니다. 15년 전 딸 혜이가 실종된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너무도 변해버린 주변. 걔를 하루라도 찾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 내가 찾지 않으면 찾을 사람이 없거든. 꼭 한 번은 찾아야 되는데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숨 쉬고 있는 자체부터도 걔한테는 미안하다. 걔는 숨을 제대로 쉬는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몹쓸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입니다. 아빠는 오래도록 그곳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남자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은 사라졌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걸 먹어야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 약은 또 틀다고, 약이. 저건 이제 디스크하고 허리하고 땡기는데 먹는 약이고. 하여튼 나도 모르고서 도대체 약이 뭐가 뭔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헷갈려요. 구부리질 못해. 양말을 못 벗을 정도로. 바지도 그래. 바지도 누워서 땡겨서 입어야지 서서면 서서 이렇게 못 집어넣어. 이런 몸을 이끌고 아빠는 또 집을 나섭니다. 한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엄습하는 불안감이 차라리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처럼 바람 센 날에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찢어진 것은 교체하고 풀어진 현수막은 다시 붙들어 매야 합니다. 이거 보통 센 바람이 아니라고. 위험하지만 않으면 괜찮은데 바람이 팔라오다 차라도 때리면은 그만큼 골치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송길용 씨 차에는 현수막을 걸기 위한 모든 장비가 구비돼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이렇게 직접 내건 현수막이 수만여 장. 정말이지 이렇게까지 매달려야 하는 걸까요? 진짜 잊고 싶어요. 이제 그만 찾고 싶은데 안 돼. 그게 되지가 않아. 그게. 지금 다 포기하고 싶어요. 진짜예요. 속으로다가는 그만해야지. 오늘 저녁에 잊어버려야지. 잠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 나도 모르게 전단지 들고 나가게 되더라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박혀버린 거야. 한 달에 한 번 그가 빠지지 않고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다 날라갔네. 아내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딸 혜이를 잃어버린 지 3년 만에 기어코 스스로 삶을 놓아버린 아내. 야속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올 때마다 찾아서 같이 온다고 수천 번 얘기를 했지만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오늘 찾지 못하고. 어찌된 노릇인지 아내조차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인에 돼 있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네. 옛날에 같이 살다 찾으려길 적에는 서로 우유했지만 이제 혼자야. 어떻게 할 수 길이 없어 이제는. 오늘은 찾고 왔지. 내일은 얼른 가나. 다음 날은 또 얼른 가나. 내심을 찾을 길이 없어.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너무 힘들어. 너무나 볼만한 게 없어. 지금은 30대 중반이 됐을 딸 혜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기 또 다른 아이가 있습니다. 박동은 12살 때 홀연히 사라진 아이입니다. 동은이네 집은 경남 양산입니다. 동은이 엄마. 그날 이후 10년 역시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예쁘고 귀엽던 딸 동은이. 이제 가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 있습니다. 동은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이렇게 식구끼리 있을 때는. 못하죠. 입에 뭐 올려도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데. 한 동네 사는 중학생 언니와 함께 실종된 동은이. 한때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정상 생활을 포기하고 실종당한 학생들을 찾아 헤매며 가슴을 태우고 있습니다. 잠깐 놀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것이 벌써 70여일 전. 실종 접수를 받고도 보름 가까이나 단순 가출로 처리하는 등 초동 단계부터 허술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당시의 경찰 수사. 단순 가출이라 여긴 경찰은 2주가 지나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찾을 길이 더 막막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진짜 사는 게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한 2년을 제가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 하겠고 할 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냥 뭐 살아온 시간은 진짜 말할 수도 없이 고통스럽죠, 진짜로. 동은이의 방. 이곳은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입니다. 동은이와 동은이가 쓰던 물건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동은이가 아끼던 인형과 입던 옷, 때 묻은 신발, 메고 다니던 학원 가방, 갖고 놀던 공깃돌까지. 엄마는 동은이 물건이라면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라도 버리면 동은이랑 같이 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다 못 버리겠다고 생각해요.
동은이가 쓰던 알림장. 어버이날 동은이가 쓴 편지가 엄마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합니다. 어버이날 축하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언니와 같이 만든 쿠폰으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다 해드릴게요. 엄마한테 해드릴 게 너무나 많아요. 아주 많아요. 엄마한테 해드리고 싶은 게 아주 많아요 하는 말이 나도 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으니까. 올해 소원 해가지고 놀이동산 가는 게 제 소원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제가 진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이게 소원인데 이걸 한번 못 해주고 이게 오면 다 같이 놀이동산 가야죠.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동은이네 온 가족도 함께 놀이동산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은이가 이렇게 앞니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토끼 이빨처럼. 손톱을 이렇게 물어뜯는 버릇이 있고 이제 동은이가 걷는 게 조금 팔자걸음이에요. 14K 목걸이를 진주알처럼 생긴 목걸이를 이제 나갈 때 이제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목걸이를 살아있다면 하고 있지 않을까. 동은이가 학교를 오가던 길. 다 수색을 다 했어요. 여기 며칠을 한 달 정도 했을 거예요. 수색을. 이 길에서 동은이는 동네 중학생 언니와 함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잃어버린 빨리 수사가 되어야 되는데 늦게 수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단서도 다 없어진 상태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아직도 사람들은 단순 가출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아직까지도 가출한 지 벌써 9년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종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무슨 가출이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겁니다 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아 이제 세월감이 잊혀졌나 보다 이러지만 저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하거든요 진짜로.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지는데 그 안에 내가 내 아이를 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자꾸만 가지고 이러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때가 저는 제일 속상하죠 솔직히. 부산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 오늘은 외부 강사의 특강이 있는 날입니다. 자, 처음 이제 실종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아요. 오늘 특강 주제는 실종. 다양한 실종 사건 사례부터 소개합니다. 학생들은 금방 심각해집니다. 아파트 안에 직접 따라 들어가서 저렇게 해요. 충격적인 사건들.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웃 주민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질렀다는 거예요. 유인하던 사람도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접목된 힘까지 다 합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면 되고요.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요즘 여러분 잘 하잖아요. 생 까는 거. 생 까세요. 내 차를 좀 타고 같이 좀 가줄래? 그럼 차를 함부로 절대 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사례. 실종 아동과 아이를 찾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처음에 잃어버렸을 때고 옷의 추정은 이거는 미국에서 만들어준 얼굴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 6학년, 5, 6학년 된 추정한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많이 알려서 지금 중학교 2학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
부모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정말 귀중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광이가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누구나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것들을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돕기에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12년 전인 2003년, 당시 영광이는 4살이었습니다. 그날 영광이는 누나와 함께 어린이집 소풍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풍 장소는 부산 해운대 어느 사찰. 그곳을 엄마가 찾았습니다. 여기 앞에서 애들이 다 단체 사진을 찍어갔는데, 그런데 단순 실종이 아닌 듯 했습니다. 여기 있던 차에 어떤 사람이 데리고 바로 싣고 내려가지 않았나. 왜냐면 선생님들 말로는 여기 어떤 여자분이 앉아서 몇 시간을 계속 이렇게 앉아서 애들 노는 거를 지켜봤다 그랬거든요.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미아로 처리, 본격적인 수사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시작됐습니다. 그 일주일을 너무나 허비하면서 보내버렸던 거. 지금 너무 한이 돼요, 그게. 뭐 IT 강국이라고 뭐 SNS도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왜 못 찾는지에 대해서 참 찾을 수나 있는 나라인지조차도 사실은 좀 의문이에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게 왜 안 될까?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정말 생각할 때마다. 엄마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다른 실종아동 부모들과 함께 실종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관련 법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영광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마트 갔다가 시장 갔다가 잃어버려갖고 20년씩 30년씩 지금도 못 찾고 계시는 분이고, 시장에서 손 한 번 놓쳤는데 그 뒤로 인생이 다 망가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다 피폐돼 있고 자살하고. 언제까지 이 나라에 실종 가족들이 이렇게 방치를 할 건지. 정말 이거는 누구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사실은. 8월 15일일 건데. 어처구니 없는 사건. 여기 해운대 백스코 있는 그 앞에 자전거 타러 가서. 영광이는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데려간 것으로 추정되는 영광이. 안아달라고. 그동안 적지 않은 제보가 있었지만 번번이 헛걸음이었습니다. 일단 눈썹이 굉장히 진하고 털이 좀 많은 편이에요. 뽀송뽀송하고. 영광이는 누나와도 많이 닮았습니다. 눈썹 진한 것도 참 많이 닮았어요. 여기 눈썹이 끝이 이렇게 회오리처럼 이렇게 돌아가요. 여기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가고, 인중이 약간 긴 편이고 입술이 얇은 게 많이 닮았어요. 누나의 이 얼굴에 영광이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만 더 가져주면 참 좋겠습니다. 더 자란 영광이의 얼굴도 자세히 봐주기를 엄마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기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보시고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 잃어버려서 그랬는데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실종 아동을 찾는데요. 보시고 제보 좀 부탁드릴게요. 실종 아동 보고 제보 부탁하면. 애타는 엄마의 이 호소. 우리는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우리 아이가 실종됐다는 사건이 국민들한테 잊혀질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밥도 안 먹고 방에서 울기만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은 아이가 또 있고 그래서 더 씩씩하게 살고 싶어요. 씩씩하게 잘 살아왔다고 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영광이 뿐만이 아닙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수많은 이 아이들. 그 부모의 아픔과 고통, 어찌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먼 땅끝 마을. 아빠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곳. 먼 남도의 섬으로 딸 혜이를 찾아 나선 아빠 송길용 씨. 과연 저 섬에서는 혜이의 흔적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빠는 딸이 살아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혜이는 단 한 번도 아빠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살아있다고 아빠는 믿는 것입니다. 혜이 뭔 장씨다? 장수가 아니라 평택에서 왔는데 딸내미인데 좀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 네, 잘 알았습니다. 보시고. 예, 고생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실종된 딸을 좀 찾으러 왔는데 한번 좀 눈여겨서 좀 한번 좀 봐달라고 경기도 평택에서 왔는데 아빠를 움직이게 하는 힘. 아저씨 한 장 읽어보십시오. 바로 믿음입니다. 평택에서 걔는 죽지는 않아. 살아있어. 분명히 살아있는데 누구한테 붙잡힐 때든가 그렇처럼 정신 이상이 되든가 걔가 정신 이상자든 뭐 불구자든 아무 상관이 없어. 용왕님이라도 살아 계시고 용왕님이라도 있다면은 찾아주시리라고 비는 마음으로다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거든. 어렵고 힘든 여정.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속내를 들어주는 이를 만날 때면 큰 위안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죠. 고맙습니다. 진짜 희망을 가지셔야 예, 예. 고맙습니다. 사모님은? 네, 여기 집에 있습니다. 예. 바닷가에서 만났던 김유국 씨가 송길용 씨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이런 밥상을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아버님 하여튼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요. 네, 가겠습니다. 따님 찾는 거 뭐 그거에는 지금 뭐 바랄 게 뭐 있겠어요. 정말 따님 빨리 찾으셔가지고 우리 고향 땅 완도 한번 오시면은 그때는 정말로 더 진수성찬으로 한번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꼭 그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땅끝 마을 전망대. 다시 아빠의 간절함이 내걸립니다. 전망대 꼭대기에 오른 송길용 씨. 경치보다 먼저 눈길이 가는 곳. 혜이의 현수막입니다. 이런 풍경보다도 우리 저 혜이 걸어놓은 제 현수막이 더 아름다워. 나한테는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딸내미가 저거 보고 저 아빠가 나 아직도 찾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편할 것 같아. 아직도 아빠가 찾고 있다는구나.
거 생각하면은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섬을 샅샅이 누볐지만 끝내 여기서도 혜이의 흔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혜이야! 송혜이! 아빠가 여기까지 찾으러 왔는데 이제 그만 돌아와야지. 너무 보고 싶구나. 아빠의 이 애타는 절규. 얼마나 더 불러야 우리 모두의 딸 혜이는 대답을 해올까요? 사랑하는 우리 딸 혜이야, 너는 아느냐? 너를 찾아 헤매는 이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섞이만 들어가는구나. 혜이야, 이 아빠는 오늘도 전단지와 현수막을 돌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지만 너의 모습은 오리무중 아무 희망이 보이질 않는구나. 또 세월이 얼마만큼 더 흘러야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꼭 살아서 돌아와 다오. 나의 딸 혜이야, 너를 그리는 아빠의 기도. 누가 이 아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도 길 위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많은 실종 가족들이 있습니다. 실종 가족들의 이 애타는 호소,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으려면 네 생각이 나서 밥이 안 넘어가. 하늘아, 하루빨리 엄마 품으로 좀 와다오. 사랑한다 하늘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과 군인 아저씨들, 저희 하늘이는 쌍가마예요. 제발 제보 좀 해주세요. 저희 아들을 좀 찾게 도와주세요. 정훈아, 네가 학교 마치고 가끔 걸어오는 그 길에 나와 있네, 엄마가. 지금도 저 멀리서 네가 오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강하게 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루빨리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구나. 사랑해. 누나랑 아빠랑 엄마가 너무너무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이모, 온 가족이 영광이 너무 기다리고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거든. 영광이 올 날만 기다리고 있거든. 영광이 오면 잔치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비슷하다 좀 싶으면 꼭 연락해 주기 바란다. 사랑하고 보고 싶어.